안녕하세요. 나는 100만원으로 크루즈여행 간다 저자 권마담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자로서 내게 딱 맞는 크루즈 객실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꿀팁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실제로 크루즈여행 객실은 4종류로 크게 나누어져 있지만 여러분이 예약을 하게 되면 그 평면도를 보면서 예약을 하기 때문에 남은 호수를 보고 그 위치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막상 고르려고 하면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경험에 의해서 좀 더 좋았던 객실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크루즈 여행은 비행기 좌석을 보면서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객실을 미리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격을 먼저 인사이드, 오션뷰, 발코니, 스위트룸을 고르시고 선정을 하게 되면 인사이드를 예약을 했다면 거기에 남아있는 객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층수별로 6층에 몇 개, 7층에 몇 개, 10층에 몇 개, 13층에 몇 개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객실을 보고 예약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평면도를 실제로 보여주거든요. 그 평면도를 보고 남은 객실의 위치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팁을 드리자면 조용한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엘리베이터 근처를 예약을 하시면 시끄럽겠죠. 사람들의 동선이 많으니까. 그래서 보통 후미 쪽으로 예약을 많이 하시고요. 또는 배 구조가 이렇게 앞쪽에는 이렇고 뒤쪽에는 이렇다 보니까 보통 4, 5층에 앞쪽에 레스토랑이나 극장이나 우리가 노는 문화들이 많이 위치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쪽에는 사람들이 이동이 많을 거기 때문에 또 저층의 앞쪽은 시끄러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걸 선호한다고 하면 보통 후미 쪽, 엘리베이터와 먼 쪽 또는 이제 고층을 선호하는 거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인원수가 많다 보면 저는 엘리베이터 근처로 예약을 합니다. 이 크루즈 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진짜 끝에서 끝까지 걸어가면 20분, 25분 걸리는 길이거든요. 63 빌딩을 눕혔을 때보다 더 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엘리베이터 근처에 있다면 각자 층수가 다르더라도 각자 6층, 8층, 10층 이렇게 엘리베이터 근처에 모여 있다면 엘리베이터로 바로바로 이동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는 만나기가 좋고, 아이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다리가 아프고 빨리 지치고 이럴 때는 바로 입출입이 빨리빨리 가능하니까 저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엘리베이터 근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저 혼자 간다면 저는 후미의 고층을 할 것 같아요. 조용하고 객실에서 이렇게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책도 쓰면서 이런 여유를 보낼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일행이 많다면 엘리베이터 근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에 맞는 객실을 선택하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인사이드가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에 바다가 보이는 오션뷰,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발코니 룸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스위트룸, 이 가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산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이동할 때는 가족들이 단체로 가다 보면 예산이 중요하죠. 그럴 경우에는 예산에 맞게끔 객실을 고르시면 됩니다. 객실의 사이즈도 고려해 보세요. 실제로 크루즈 모양이 이제 이렇다 보니까 앞쪽에 있는 곳은 같은 객실이라도 좁은 경우가 많고요. 뒤쪽으로 가면은 또 후미 쪽은 같은 객실인데도 좀 넓은 경우가 많아요. 각 객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크루즈의 구조에 따라서 객실이 조금씩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3명인데 좀 큰 방을 원한다. 그럼 예약을 할 때 사이즈도 볼 수 있고 좀 후미 쪽으로 빠진다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향에 따라 객실을 고르실 수가 있겠죠. 좀 멀미를 하시는 분들은요, 이 바다 뷰가 없는 곳이 좋거든요. 그렇다면 또 내측이 좋습니다. 내측은 창문이나 뭐 문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다 보면은 내가 체감을 할 때 이 크루즈가 이동하는지 아닌지 좀 덜 느끼게 되겠죠. 나는 잠을 푹 자고 싶다. 시차라든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나의 시간에 맞게끔 좀 움직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내측이 조금 더 편리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객실에서 그런 발코니에서 바다를 보는 그 로망이나 조식을 조금 확 트인 데서 누리고 싶다, 이제 이런 분들은 발코니 정도 하시면 조식을 배달시켜면서 커피 한잔 하는 그 낭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위트룸을 예약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스위트룸의 장점이 많은 혜택들도 많지만 좀 3인, 4인, 5인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고 6인까지 가능한 스위트룸도 있습니다. 단 스위트룸은 2,000개의 객실이 있더라도 스위트룸의 비중이 가장 적게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크루즈가 오픈이 되면 스위트룸이 가장 빨리 예약이 마감이 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비싸지만 4인, 5인, 6인까지 가능하다? 그럼 따로따로 예약했을 때보다 6인실을 함께 쓰는 게 나을까? 이런 또 가성비를 따지게 되기 때문에 또 스위트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부의 아이들이 3명이기 때문에 또 한 방에 묵고 싶다 그러면 보통 일반 객실들은 2인 1실 기준에 3인 또는 4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객실 2개가 필요한 가정입니다. 하지만 스위트룸을 예약을 한다면 남아있다면 한나의 객실로 5명이 예약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가성비를 따져보면 스위트룸이 좋고 또 스위트룸에서 주는 혜택들이 많으니까 우선 입장권 또 스위트룸만 따로 묵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식당만 하더라도 스위트룸이 갈 수 있는 프라이빗한 식당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가성비 따졌을 때 또 스위트룸이 좋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많을 경우에는 줄 서고 기다리고 이런 게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스위트룸이 장점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따져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루즈 객실 중에 예약을 하다 보면 나는 내치기든 발코니룸을 선택을 했는데 개런티룸이라고 있어요. 개런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객실 호수를 지정하지 않고 선사에서 체크인을 할 때 정해주는 객실, 혼자 갈 경우에는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개런티 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저층이 될 수도 있고 뭐 후미, 고층 이런 게 상관이 없다,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가장 가격이 저렴한 개런티 룸을 선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예약을 할 때 층수라든지 호수가 나오지 않고 바로 예약이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개런티룸을 예약을 했구나 그렇게 인지를 하시고 개런티룸도 상당히 매력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객실 종류만 알아도 여러분한테 맞게끔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을 많이 보셔가지고요, 크루즈를 이왕 한번 탑승하는 거 100배 즐기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